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크래프트 오기석입니다. 네, 이번 주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중국과 홍콩 증시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오랜만에 강한 부양책이 나왔고 또 증시도 정말 시원하게 뛰어줬는데 현지 반응 어떻습니까? 네, 사실 어제 홍콩의 대표 증시인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1.9%, 중국 본토 지수인 CSI 300 같은 경우 약 3% 가까이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사실 지금 중국 증시는 지난 1년 동안 좀 지지부진한 하락세를 겪었던 것도 역시 사실이거든요.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한 방향으로 내려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계속 이제 하락을 겪으면서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그 ELS하고도 좀 엮여 있는 상태인데 현재 사실 분위기를 뭐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중순 이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부각되는 그 리스크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고도 성장을 하기 힘든 구조가 아닌가라는 것들이 이제 그 국가 내 외부적으로도 좀 많이 만연해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 이제 과잉 공급이 일어났던 중국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가 해결책이 현재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뉴스들이 지금 보도된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해결책이 지금 발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상황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동시에 지금 중국의 인구 성장 역시도 좀 둔화가 되면서 급속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이제 하나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이런 이제 좀 복합적인 혹은 인구 구조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지금 주요 지수들이 1년간 20%에서 뭐 27%까지 하락세를 보였던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발표되었던 그 중국 그 중앙은행의 지급 준비율 인하 0.5% 인하와 당국의 다양한 부양책 카드에 시장 자체는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지금 투심이 돌아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중국의 부양책 얘기가 처음 나온 거는 며칠 전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증시가 바로 반응하진 않았는데 시장이 좀 늦게 반응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사실 처음에 이제 나왔던 게 이번 주 초부터 23일부터 지금 이제 중국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논의 초기에는 이제 중국 당국이 대규모 증시 부양책, 300조 원 규모, 400조 원 규모의 증시 부양책을 가지고 논의한다라는 소식들이 나왔지만 사실 이제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제 그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회의적이었던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사실 작년 중순 이후부터 중국의 부양책이 나온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은 있었지만 실제로 나오지 않았던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반영이 되면서 좀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경제 회복 그리고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뭐 정치 환경의 뭐 변화라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해법 자체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반등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들도 지금 투자자들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뭐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면 중국 혹은 홍콩의 증시는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고 역사적으로도 지금 낮은 수준에 있지만 그 밸류에이션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포괄적인 그런 이제 투자 환경, 그 경제 환경 자체가 그 장기적인 이제 위축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국 주식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런 시각이고요. 사실 중국 주식에서 이탈된 자금 규모만 하더라도 6조 달러 가까운 수준의 지금 자금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그뭐 일시 봉합적인 수준의 그 부양책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컸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중국 시장의 폭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지 시장의 하락이 아니라 이제 정치 문제가 됐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관리들도 주식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민감한 상태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고 지금 뭐 주식 현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그 중국의 대표적인 배치마크인 CSI 300 지수 같은 경우는 2020년 이후에 3분의 1 이상 지금 하락을 했고 4년 연속으로도 지금 시장을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콩에 있는 항생지수 같은 경우도 올해 이미 10%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아시아 주요 지수 중에서 거의 최악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해법을 모색하기 참 복잡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국 정부가 과연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나설지, 그리고 홍콩과 중국의 현지 반응들도 궁금하거든요. 같이 전해주시죠. 네, 보통 이제 과거에는 이런 구간에 이제 중국의 내셔널 팀이라고 하는 그 정부 기관들 혹은 이제 국책은행들이 대규모 이제 투자에 나서면서 시장 투심을 돌렸던 적이 굉장히 자주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보험사라든지 연기금 그리고 중국 국부 펀드를 포함해서 중국 국영 기업들이 지난주 초부터 이제 상장 지수 ETF 펀드, 그러니까 ETF들을 매입에 나서고 있고요. 요 규모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그 주요 5개 ETF로 봤을 때 지벤 어드바이저스라는 중국의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약 한 6조 7천억 원 가까운 순이익을 지금 기록을 했다라는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그 국영기업 혹은 국가에서 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ETF를 매수하는 거는 그 처음은 아니고 사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중앙은행인 그 BOJ에서도 사실 일본에 상장돼 있는 ETF들을 시장 부양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매수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사실 홍콩 현지에서 느끼는 그 체감하는 반응은 사실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 시장 반등 같은 경우는 뭐 2% 가까운 반등이다라고 하면 사실 과거 그 유사한 사례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이제 그 극적인 반등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 반등이 있었던 게 홍콩 시장의 거래량이 워낙 낮아진 상태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하루 거래량이 뭐 30조에서 40조 원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제 하루 거래량이 10조에서 15조 원 정도 사실 차이로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홍콩 시장 같은 경우가.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방향으로 지금 그 매수세가 몰리면서 일부 반등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들 수가 있고 또 사실 최근 이제 이미 앞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지만 중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인도에 추월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3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상상할 수가 없었던 상이거든요. 규모 자체가 최소한 2배 반, 3배 반 가까이 지금 그 중국의 시장 규모가 훨씬 컸는데 이런 지금 그 현상을 보면 그 정치와 관련된 불안감이 주식시장에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황을 보니까 지금 겨박제가 쌓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중국과 홍콩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핵심 요인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정말 적극적인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냈던 건 사실입니다. 안 낸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산발적인 이제 정책들을 내놓긴 했었지만 지금 그런 산발적인 부양책보다는 뭐 일각에선 바주카 부양책이라고 불리는 이제 종합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인 부양책.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의지가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양책으로 나오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그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이게 그 효과적일지 효과적이 아닐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중국 당국에서 지금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중국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중국 국내 투자자들의 이제 뭐 역외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안에 있는 이제 자금이 해외로 나가는 걸 막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좀 펴고 있는데 뭐 동시에 또 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중국 정부에서 뭐 일부 운용사 그리고 자산 관리 회사들의 펀드의 환매 중단까지도 지금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 현재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형태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그 사실 이제 정책을 씀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이제 그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그런 효과가 나오는 이제 정책들을 조금 더 시장은 더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일정에서 테슬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4분기 실적 부진 여파로 지금 12% 넘게 빠졌었는데 한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해요. 그 $180도 무너질 맞습니다. 뻔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 나오고 있죠?
사실 지금 테슬라의 하락이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매그니피선트 7에 원래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걸 빼야 음.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테슬라의 이제 상승세가 좀 많이 주춤해진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이제 M7 종목들을 사실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AI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AI를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 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메타도 그렇고 나머지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테슬라의 경우는 예전부터 사실 이제 AI의 대표적인 그런 기업으로 부각이 되긴 했었지만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 조금 위기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는 이제 그 경영진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사실 있었던 거긴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그 경영진 리스크가 예전부터 좀 존재하고 있다는 상황이 최근에 지금 다시 재부각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본인 보유 지분을 늘리겠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면서 그 첫 번째 악재가 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향후 한 3에서 5년 기간 동안 AI 업체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전기차 업체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국발 이 전기차 업체들의 퀄리티가 워낙 빨리 올라오면서 예전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건 참신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조금 같이 희석돼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예상치에 근접했던 그런 실적을 내놓긴 했지만 그 실적 그 자체보다는 앞으로 어떤 모습들을 테슬라가 더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서 투자자들이 이제는 조금은 지쳐간다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하락세로 연결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밤사이 미국의 GDP 속보치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경제 네. 여전히 견조합니다. 자, GDP가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 있거든요. 시장 반응들과 함께 이제 경기 침체는 좀 지워도 괜찮은 부분입니까? 지금 사실 시장 GDP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부동산 섹터를 제외하고는 경기 침체가 이제 발견되는 구간들은 사실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는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를 하고 있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사실 이제 뭐 소프트 랜딩을 떠나서 최근에 나온 단어 중에 하나는 노 랜딩이라고 아예 그냥 연착륙조차 없이 그냥 쭉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노랜딩이 정말 반영이 되게 되면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는 생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 주식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에 덜 민감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좀 컸고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낮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GDP 관련한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후반에 PCE 데이터도 나오고 다양한 소비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 데이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여전히 견조하게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이제 다음 주에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럼 금리 인하의 시점은 언제일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